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9살,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서 살아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바람을 피던 여자와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집을 나가서 저와는 완전 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살던 집에 혼자 남아 중학교 때부터 별별 일을 다 해가며 힘겹게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른이 없는 집에서 혼자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항상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서 몸에서 머리에서 냄새가 났고 빨래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교복도 제대로 세탁하지 못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에게 왕따를 당하다 결국 자퇴를 하고 저는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이곳저곳에 일을 하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남들이 보면 비행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 했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참 날라리, 양아치였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빨래를 하는 방법도, 사람처럼 꾸미는 방법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담배를 좀 많이 피우고, 남자애들과 뒤엉켜 놀긴 했지만, 저에겐 진짜 최고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나쁜 걸 강요하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1년 넘게 같이 살다시피 하다가 그 친구들과 함께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도 조금씩 노는 것을 멈추고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그 후 각자의 길을 위해 따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은 남자였고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남자였어요. 바르고 성실하고 과대를 맡고 있는 훈남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싸움 한 번 없이 무사히 연애를 마치고 저희는 사회에다가 같이 동거를 하게 됐어요. 동거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서울 월세가 비싸다 보니 둘이 따로 살 바엔 합치는 게 낫겠다 싶어 같이 살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신혼부부 같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걸 알고 계셨는데 너무 불쑥 자주 찾아오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 가족사를 다 아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대놓고 무시하고 싫어하셨어요. 매번 남자친구가 없을 때마다 집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쓴소리를 하고 가셨어요. 지훈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근데 결혼이랑 연애는 다른 거 너도 알지?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라. 매번 저에게 너는 그냥 동거인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으셨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에게 자주 결혼, 혼인신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나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매번 남자친구의 말을 못 들은 척 피하기만 하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너 내가 결혼은 안 된다고 말했지? 어딜 감히 니까짓 게 내 아들을 넘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뭐라고 했길래 지훈이가 너한테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거야? 너 지훈이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니? 네가 지훈이한테 닥달한 거지? 그치? 결혼하고 싶다고 매달린 거지? 저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저도 몰랐던 일이었고 그런 낌새도 없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제 자존심을 짓밟으시더라고요.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프로포즈를 해? 진짜 내가 기분이 더러워서 어디 부모도 없느냐는 아유. 어머님
그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화나신 건 알겠지만 저도 진짜 모르는 일이었고 이렇게까지 제가 맞아야 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저는 완전 제대로 넘어져 버렸고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제 머리 위로 뭔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간장이었습니다. 싱크대에 있던 간장을 시어머니만 넘어져 쓰러진 제 머리 위로 쪼르륵 떨어뜨렸어요. 내가 점잖게 말하고 기회 줄 때 결혼 안 하겠다 말해. 그리고 네 수준에 맞는 남자 찾아서 결혼을 해라. 알았니? 남의 귀한 자식 앞길 막지 말고. 혹시나 해서 내가 말하는 건데 임신 같은 걸로 내 아들 발목 잡을 생각도 하지 마라. 어머님은 임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방에서 콘돔을 꺼내서 저에게 던지곤 바로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속상했어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치우다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다 싶어 치우지도 않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무작정 어렸을 때 함께했던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는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응원과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들었겠다면서 진심으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다 저는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제 앞에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거실에 있고 저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꿈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울다 지쳐 잠든 제가 걱정됐던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온 전화를 대신 받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준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그동안 자기가 너무 몰라줘서 미안해하며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를 믿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같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저는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다 말해줬어요. 남자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난 밑보이라고 너에 대해서 엄마한테 말한 게 아니었는데. 오빠 탓이 아닌데 뭐. 나도 어머님 아예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야. 내가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무슨 말이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속상한 만큼 내가 더 잘할게. 남자친구는 그 다음날부터 정말 열심히 어머님을 설득하러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 집에 피신에 가 있었고요. 전처럼 혹여나 난리가 날까봐 남자친구는 친구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6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그 사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는 굽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를 지켜주고 감싸줬고 어머님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저만을 사랑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넉넉하게 날짜를 잡았지만 1년 동안 어머님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고 결국 저희끼리 결혼식을 아주 작게 올리게 됐어요. 시댁에 청첩장을 보냈지만 끝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많이 속상해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저는 평생 이 남자에게 헌신하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나라에서도 인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행복했어요. 뭐 원래 살던 곳 그대로 살기로 했지만 느낌이 완전 달라서 두근대고 신나고 설레이고. 하지만 그 행복은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제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어머님이 된 어머님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첫날에 무당 같은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는 출근하는 저를 붙잡고 이상한 빨간물 같은 걸 뿌리고 부적을 붙이질 않나. 그 다음엔 집안까지 들어와 파치랑 쌀이랑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좀 던지라고 말을 했더니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지훈이랑 사이가 틀어졌어? 난 절대로 이대로 가만히 못 있는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이제 저희 진짜 부부예요. 동거인도 아니고 저 지훈 씨 아내라고요. 이게 진짜 돌았나? 내가 넌 그냥 동거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랬지? 누가 호적에 올려준다고 아내고 며느리래? 절대 안 돼, 이 더러운 년아. 저는 솔직히 결혼하면 시어머님이 포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포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도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말려봐도 자기 출근하는 시간에 몰래 와서 그 짓을 하고 가니까 자기가 365일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했어요. 남편 일이 워낙 바쁘고 또 저보다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저도 남편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안일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당분간만이라도 시어머님을 피하기 위해 남편과 출퇴근을 같이 했어요. 출근을 일부러 일찍 해서 근처 카페에 있다 들어가거나 그냥 먼저 출근을 해서 일 처리를 하거나 했고 퇴근 후엔 그냥 친구네서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과 만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이 바뀌고 나니까 정말 고요해졌어요. 자기가 망가지는 걸 아들한테는 보여주기가 싫었는지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사까지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회사 앞에서 큰 박스에다 내 아들 뺏어간 년이라며 제 이름과 사진을 붙여놓고 핏줄을 끊어놓으려는 나쁜 년이라며 사람들에게 가짜 소문까지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그 괴롭힘에 스스로 사표까지 내게 됐고 남편은 너무 심하다고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벽 저희는 급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시어머님이 가슴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같이 병원을 가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혼자 오라고 했다고 이번엔 자기만 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알겠다고 갔다가 어떤지 보고 연락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밤을 샜습니다. 남편에겐 아침이 돼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손을 안 놔줘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남편과 다투고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그래서 당분간 남편은 병원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알겠다고 말한 뒤 저는 남편의 짐을 싸서 병원으로 가져다 줬어요. 미안해. 행복하게만 해줘도 모자란데 매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오빠 잘못 아니잖아.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도 돼. 충분히 그 마음 알고 있어. 난 항상 고마워. 저희는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저희 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그냥 헤어지면 안 되겠니? 저러다 니네 엄마 죽을까봐 겁난다 나는.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네 엄마가 오죽했으면 저러겠니? 네가 대답해봐라. 너는 이런 꼴 다 보고 굳이 살아야겠니? 네가 아주 집안의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절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그 후로 계속 병원에서 출퇴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주위에 어떤 남자가 어슬렁대기 시작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온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꾸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나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너무 자주 마주치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을 매번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됐고 저희는 그냥 가벼운 농담을 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단칼에 거절했지만 틈만 나면 뒤에서 나타나 저를 안고 만졌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리를 치며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남편이 아주 화가 난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간만에 보는 남편이 너무 반가워서 남편에게 달려갔는데 남편은 저를 밀치며 화를 냈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네가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너 진짜. 난 너랑 살려고 가족까지 다 버렸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저는 남편에게 좀 알아듣게 설명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제 주위를 얼쩡거리던 남자와 제가 찍힌 사진이 한가득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네가 보고도 몰라? 네가 바람피는 사진이잖아. 무슨 소리야? 이 남자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데 자꾸 나한테 찝쩍대더라고. 나도 그래서 계속 거절했어. 그럼 이건 다 뭔데? 남편이 저에게 보내준 사진은 안고 있는 사진과 그 남자가 저에게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그 미친놈이 몇 호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요즘에 보이지도 않아. 나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친구는 제 얘기를 한참 동안 듣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미친 소리 하나만 해볼게. 이거 혹시 니네 시어머니 짓은 아니겠지? 왜 자꾸 나는 의심이 드는지 모르겠네. 느낌이 좀 그래.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타이밍이 너무 딱딱 맞고 뭔가 그냥 수상했어요. 그런데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어쩌지 고민을 했는데 친구가 자기만 믿으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모아 같이 몇 날 며칠을 남편과 시어머님을 감시했어요. 바쁠 텐데도 친구들은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면서 일까지 내팽개치고 제 일을 도와줬습니다. 한 3, 4일 정도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은 시댁에서 자고 출근하고 한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역시 별다른 건 없었대요. 다만 매일 남편이 출근을 하면 몰래 뒤따라가 회사를 가는 건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진짜 정성이지 않나요? 혹시라도 저에게 올까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일주일째 됐을 때쯤 어떤 남자가 시댁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그 남자였던 거예요. 저한테 들이댔던 놈. 친구들은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줬고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생긴 친구 한 명은 그 남자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번호까지 물어본 상태였어요. 그 남자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제 친구에게 이것저것 먹을 걸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친구들이 그 남자를 잡아두고 있을 때쯤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 꼭 그런 짓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또 무슨 지랄이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바람 폈다며? 바람이요? 어머니가 다 꾸민 짓이면서 무슨 바람이요. 저 다 알고 온 거거든요. 심지어 증거도 있고 그 남자 정보도 다 알아요. 완전 당황한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부러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제 친구와 그 남자가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설마 이래도 모른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둘이 아는 사이잖아요. 남자랑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남편을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시어머님이 제 전화기를 땅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헤어져. 깔끔하게 헤어지면 너도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나도 이런 짓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을 거야. 어머니, 나도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잘못 없다고. 그냥 내가 말했을 때 네가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냐. 다 네가 스스로 잘못한 거라고. 저는 진짜 눈물이 핑 돌고 정신까지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가 화가 잔뜩 난 친구가 시어머니한테 동치미가 담긴 그릇을 확 들이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식초랑 고춧가루를 마구 뿌려줬습니다. 어머님은 기침에 눈물까지 쏟아냈고 그 사이 남편이 도착했어요. 다른 친구가 남편에게 대신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남편은 자초지종을 다 듣곤 시어머니에게 진짜 실망했다면서 다신 자기를 찾지 말라면서 화를 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를 두고 가게에서 빠져나왔고 그간 있었던 오해를 풀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스트레스랑 피로로 인해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었던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저도 남편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밤새서 시어머니 투정과 병수발 다 들고 출근까지 하고 그걸 며칠도 아니고 한 달 가까이 했으니 정말 힘들었었겠죠. 저희는 제 친구들 덕분에 헤어질 뻔한 위기를 모면했고 그 후에 진짜 시어머님과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아버님과 연락을 하지만 찾아가거나 따로 만나거나 하진 않고 있어요. 어머님도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이 좀 들었는지 제 앞엔 안 나타나더라고요. 시아버님도 이건 좀 아니라고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저희 볼 면목도 없었겠죠. 그 후 저는 다시 원래의 삶을 찾았고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좋아졌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으니 저에게 더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말대로 저에게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그렇게 많이 버텨왔으니까 그만큼, 아니 훨씬 더 앞으로는 행복할 거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2번이나 살려준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해하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우정 변치 않도록 제가 더 잘하려고요. 남편도 친구들도 저에겐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주신 선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